안녕하십니까, 신원입니다.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배승철 선생님 그리고 박은경 선생님과 함께 팀을 이뤄서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선생님들 소개도 할 겸 그리고 저희 팀이 준비한 컨텐츠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스터를 보시면요, 제가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 선생님께서 이제 계신데 저분이 이제 박은경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옆에 배승철 선생님이신데 피셋 강사들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 피셋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NCS를 평정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신다면 NCS에서도 꼭 고득점 해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NCS의 출제 기준이 되는 피셋의 11년 경력 강사들이 NCS를 알려주기 위해 왔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11년보다 더 되긴 했어요. 2004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횟수로는 이제 14년 차가 됐네요. 그리고 박은경 선생님이나 이제 배승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11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꽤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이틀 보시면 피셋으로 NCS, PSAT라고도 하지만 그냥 피셋으로 많이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피셋으로 NCS 채용에 대비한다라는 거. 그리고 NCS를 피셋으로 준비하세요라는 합격자분의 이런 코멘트들. 어떻게 보면 이제 PSAT 문제를 약간 더 쉽게 변형해서 NCS 문제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셋 문제를 공부해 두시면 NCS 시험 볼 때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CS는 다르다. 기존의 인적성과는 다르다는 거. 그리고 NCS는 자료 해석의 핵심이다. 법률저널에서 썼던 거고요. 자, 어떤 점에서 자료 해석의 핵심인지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특징. 일단 전문 강사들의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박은경 선생님은 피셋 쪽에서는 언어 논리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 파트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한 팁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외에 이제 수리, 자원 관리, 뭐, 의사결정 등등등, 종합문제 해결 같은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배승철 선생님께서 실전 모의고사. 배승철 선생님께서는 그 피셋 공부를 좀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전 과목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실전 모의고사에 더 적합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뭐 쭉쭉쭉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수학에 약한 분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과 탄탄한 이론 정리. 제가 전공이 이과 베이스가 아니에요. 문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문과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전공은 행정학이거든요. 그래서 행정학으로 이제 석사, 박사 수료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행정학과의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행정학 전공하면서 주로 이제 계량 분석적인 논문들을 많이 읽고 썼어요. 그래서 통계학 쪽을 좀 잘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자료 해석 강의도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문과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거기에 딱 눈높이 맞춰서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내가 수학을 잘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NCS 처음 접근하신 분. 그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리고 뭐 이전에 공부를 하셨지만 좀 제대로 된 기본기를 좀 다져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업 공단 준비하시는 분, NCS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니실 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네요. 합격하실 분. 그죠? 합격하실 분은 들으셔야 되겠죠. 자,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 찍을 때가 항상 제일 좀 쑥스럽고 버벅거리고 좀 그래요. 그래서 항상 다시 찍고 싶은 막 충동을 느끼는데 스스로 제 소개를 하기가 항상 그렇더라고요. 신헌, 자료 해석의 신, 자료 해석의 꿀. 피셋 누적 수강생 3만 명 이상, 그리고 피셋 베스트 레코드 2008년 강의인데요. 1854명 단일 강좌로서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기록이에요. 그리고 교재 판매, 제가 조금 이따가 캡처를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예스24나 네이버에서 그 자료에서 검색하시면 제 책들이 쫙쫙 뜰 거예요.
그리고 행정고시 사랑, 이게 이제 그 행시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강사 평가 1위를 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연락처. 예. 핸드폰 연락처, 카톡 아이디. 뭐 질문은 저는 뭐 굉장히 잘 받아주는 편이니까요. 언제든 질문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사진 찍어서 같이 질문과 함께 해당 문제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한테 막 찾아갖고 답해달라고 하면 저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 제가 운영하는 PSAT 카페, 펜 PSAT라고 있고요. 다음에 그다음에 위포트, 윈스펙, 거기에 신원 들어가시면 강의 자료들 여기다 올려놓으니까요. 수강 후기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메일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타이틀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일단 프라임법학원에서 5급 공채 피셋, 그 전반적인 거를 좀 담당하고 있어요. 관장, 무슨 체육관은 아니고요. 관장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대에서 행정학과 경영교수를 하고 있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경영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포트에서 이제 NCS 대기업 공기업 적성검사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쭉 했었어요. 네. 다 읽기 힘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박은경 선생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지금 박사과정 다니시고 계시고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현재 피셋 언어논리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서에 언어논리 관련된 책들을 많이 내셨어요. 그리고 박은경 선생님이 독해를 굉장히 뭔가 깔끔하고 쉽게 하는 방법들을 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미모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집중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학생분들. 예. 자, 그다음 배승철 선생님은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이분은 이과 출신이에요. 근데 이과 출신인데 제가 이분하고 왜 협업을 하게 됐냐면 원래는 제 이제 연구원으로 처음에 일을 하셨는데 그 이과 출신인데 너무 글을 잘 써요. 그러니까 중의적 표현 같은 거 막 다 잡아내. 그래서 논술하고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대요. 논술, 웅변 막 이런 걸 해갖고 문과 출신들보다 오히려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라임법학원에서 자료해석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상준 피셋 학원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십니다. 틀에 갇히지 않은 실용적인 커리큘럼 강의. 그래서 아마 실전 노하우는 이분이 많이 전수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지는 이론 강의라면 실전적인 강의는 배설정 선생님께서, 그래서 모의고사 강의는 배 선생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재미있는 추억의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띄워봤는데요. 여기 2007년 한국꽃이라는 신문에서 냈던 광고인데요. 제가 10년 전의 모습입니다. 뭐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이나요? 아무튼 그때 이 강의실이 500명 들어가는 강의실인데요. 그게 꽉 채워서 뭐 오전 오후 채워서 강의했던 그때가 이 시절이네요. 자, 재밌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책 순인데요. 자료 해석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1등부터 5등까지 제 책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뭐 이론서 같은 경우 이 책하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연산책 같은 경우는 NCS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전반적인 자료 해석 이론을 다루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계산 연습 많이 하는 책이에요. 기억하기 쉽게 자료 해석 연산 줄여갖고 자연산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피셋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왜 피셋 강사가 NCS를 진출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하고 갈게요. 피셋이라는 거는요, 여기 약자가 있어요.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그래서 공직 적성 평가라는 건데요. 그러면 뭐가 적성이냐? 적성이란 말은 솔직히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죠? 뭐 솔직히 공직에 적합한 사람, 그럼 뭐 인내심도 강하고 봉사정신도 강하고 뭐 정의롭고 정직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시험으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면접 때 뭐 100% 걸러낼 수는 없겠지만 면접 때 볼 거고요. 기본적인 소양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소양. 그런데 이제 예전의 시험하고 차이점은요, 이거예요. 전문 지식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서 많이 외웠어. 그렇게 해서 테스트 받는 시험을 우리가 성취도 검사라고 그래요. Achievement Test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적성 검사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공부한 양, 지식의 양하고 딱 비례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공부 많이 하면 이것도 당연히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역량을 보는 거예요. 역량.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정보는 다 줘요. 문제 안에 다 있어. 문제 안에 다 정보는 있는데 그걸 얼만큼 필요한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답을 찾아내는가. 거기서 필요한 게 이제 기본적인 독해 능력에, 그 다음에 계산 능력에, 그 다음에 상황 판단 능력에, 뭐 추리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피셋도요, 보면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렇게 세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언어 논리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언어에다가 논리가 강조된 거다. 그 다음 자료 해석은 통계, 수치, 도표 등의 자료 처리 및 해석 능력, 정보와 관련 능력들을 보는 거다.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은 실무 수행에 필요한 연역 추리,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과목으로 구성된 거를 NCS에서는 10개로 쪼개요. 10개의 영역으로 쪼개가지고 보고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PSAT, PSET의 연역 확대. 2004년에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요. 제가 왜 이거를 NCS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 외무고시부터 2005년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역인재 7급, 민간경력자 5급, 7급, 그리고 NCS 도입, 2017년 모든 공공기관 적용, 그 다음에 2021년 7급 공채까지 이제 적성검사형 시험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NCS의 모듈형 시험이잖아요, NCS가. 근데 그 NCS에 어떻게 보면 그 모델이 된 게 피셋이기 때문에 쭉 전개 과정을 보면 NCS의 미래도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점은 뭐냐면요. 피셋은 시간 여유가 있어요. 이 40문제를 90분 동안 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민간 경력자 같은 경우는 25문제를 60분에 풀지만 이 40문제를 90분에 푸니까 한 문제당 자, 얼마의 시간이에요? 이런 게 이제 뭐 자료 해석 추리 연산이죠. 자, 2분하고 4분의 1, 그죠? 2와 4분의 1, 즉 2분 15초의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마킹할 시간 빼놓고도 어쨌든 2분 정도는 내가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피셋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에요. 절대 이것도 한 80점 넘으면 잘하는 사람이고요. 뭐 직렬에 따라 70점만 넘어도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푸는 문제는 한 32개에서 35개 정도 풀어요. 그러니까 5개부터 8개 정도는 제껴도 돼. 그럼 많이 못 푸는 사람은 그냥 30개만 풀어도 돼. 30개만 푸는데 다 맞춰. 그럼 75점 나오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찍어서 한 2개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80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적게 내면 뭐 10문제 정도는 안 풀어도 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NCS는요. 시간이 더 부족해요. 대체로 1분 이내에 풀어야 돼. 1분 이내에. 그러니까 시간은 적게 주는데 또 문제 수는 또 많아요. 뭐 90분 동안 막 80문제 또는 뭐 80분 동안 90문제 막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난이도는 NCS가 낮은데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피셋하고 다른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피셋은 문제를 가급적이면 잘 골라내갖고 푼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자. 이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NCS는 물론 똑같은 전략이긴 해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전략을 세우고 내가 고른 문제는 정확하게 맞추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의 양과 시간에 대한 감이 좀 다르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NCS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80% 정도의 문제를 풀어서 80% 이상의 정답률로 간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100점으로 봤을 때 88은 64니까 64점 이상. 그래서 목표 점수는 70점 이상. 그 정도면 합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NCS도 모두 다 맞추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까,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 전략을 앞으로 계속 강조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NCS가 뭐냐? 국가직무능력표준이다. National Competency Standard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를 제가 일일이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NCS의 영역이 이제 기초직업능력평가에 10개 영역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앞글자만 따봤어요. 우수, 문자자, 그 다음에 대정기, 조직.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영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게 핵심이 되는,
어떤 회사든 어떤 공기업이든 공단이든 다 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리고 수리 능력하고 문제 해결 능력하고 이렇게 막 짬뽕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영역을 딱 쪼개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기본적으로 이 피셋도 제가 강조했었죠.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시험이다. 그럼 NCS도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냐? 뭐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수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결합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표 그래프랑 합쳐져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겠죠. 이제 그 소스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약간 변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원 관리 능력이라든지, 정보 능력, 기술 능력,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수리하고 의사소통, 이제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어하고 수리가 그냥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수리 쪽의 비중이 높아요. 그 과정에서 계산하는 거, 수치 정보를 읽고 처리하는 것들이 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요, 이런 게 있죠. 객관식이나 논술형으로 전공의 변형 형태로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핵심 영역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인데 이게 핵심 영역인데 그 중에 자료 해석 관련된 게 이제 수리, 문제 해결, 자원 관리예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도요. 문제를 보시면 박은경 선생님께서 강의를 잘 해주시겠지만 제가 해설하기에 괜찮은 문제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나 그래프가 이 텍스트하고 결합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결국 수치 계산을 해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역을 아주 교집합 없이 나눌 수는 없고요. 중첩이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자료 해석의 중요성 강조. 이거는 이제 황현빈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다가 이거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캡처를 했는데요. 직무적성 검사를 대하는 태도, 닥치고 독해력. 그죠? 영역의 관계없이 독해 능력 표현하다. 이거는 뭐 수치 정보도 어쨌든 읽는 거예요. 텍스트든 수치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모든 길은 자료 해석으로 통한다. 그렇죠? 자료 해석. 이 자료 해석이라는 말을 참 잘 지었어. 자료가 어떤 자료냐? 뭐 텍스트 자료일 수도 있고 수치 자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조금 미시적으로 접근하면 자료 해석에서 자료는 주로 이제 수치 정보죠. 수치 정보. 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 이거는 정말 저도 공감해요. 저 피셋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언어 논리는 그래도 잘 보는데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이 안 나오는 거는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배웠던 거랑 좀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제부터 친해지면 돼. 나는 수치랑 원래 친했었는데 한동안 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 다시 친해질 거야. 표 그래프랑 이제 친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뻐하란 말이에요. 계속. 이쁘게 보면 또 이뻐 보여. 그러다 보면 정들고 그러다 보면 실력으로 늘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하기 전까지는 세뇌를 시키세요. 나는 굉장히 수치 정보, 표 그래프랑 친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NCS 전략을 한번 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독해 능력. 스킵 앤 스캔. 좀 있어 보이죠? 스킵 앤 스캔.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를 똑같이 읽으시면 안 돼요. 절대. 제가 영어를 솔직히 좀 잘했거든요. 예전에 유학 갈 때 그 토플이나 GRE 거의 뭐 굉장히 잘 봤어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어도 똑같이 읽으면 안 돼요. 특히 GRE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영어로 된 국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플은 그냥 읽으면 바로 따다닥 답이 나오는데 GRE는 거기에 약간 또 추론도 해야 되고 어려워. 그런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만 따다다닥 읽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단기간에 확 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책 읽어주고 막 이렇게 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잘하고 10년, 20년 동안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모든 시험은요, 그걸 준비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독해 전문가께서, 박은경 선생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만 상세히 읽어가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쪽에서는요, 표 그래프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론 강의를 따로 할 거예요. 그 교재 외에도 제가 재본해서 나눠드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의 핵심은 뭐냐? 로케이팅. 어디 가서 읽어야 되는지, 그죠?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1단계인데요. 이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표나 그래프를 보는 게 친숙하지 않은 사람은 허둥댄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읽어야 되지? 어디 가서. 이러다 보면 벌써 시간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케이팅을 빨리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치 읽어야 되겠죠. 리딩. 그리고
판단, 계산, 그죠? Judging and calculating. 그래서 판단, 계산을 빠르게,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결국 자료 해석이에요. 그러다 보면 빨라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속도를 의식하지 마세요. 속도를 의식하다 보면 정확성이 떨어져. 근데 정확성을 갖고 반복해서 속도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거지, 속도를 올리려고 계속 정확성을 무시해갖고, 계속 실수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도는 크게 의식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침착하게 처리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붙으면서 그 다음에 속도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계산 능력은요, 계산은 최소화해야 된다. 계산 진짜 최소화해야 돼요. 쓸데없는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앞으로 예제를 보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필요한 계산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해야 될 만한 계산은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간과의 싸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풀어야 될 문제, 풀지 말아야 할 문제에 대한 전략을 세워라. 예를 들어서 한전에 80분 동안 95문항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약 50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직의 경우에 서류를 100배수를 통과시키는데 NCS에서 3배수를 통과시켜요. 상위 3%만 남기고 다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이거를 어느 정도 풀어야 될지를 감을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가이드를 말씀드리면 한 80문제 이상 풀고요. 거기서 80% 이상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뭐 90점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이 정도면 한 70점대만 들어간다 생각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선택 잘해야 되고, 그거는 골랐으면 무조건 맞춘다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셋 문제의 트렌드가 반영되고 있다. 평소에 피셋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는 제 카페에 오시면요, 그 아까 말씀드린 펜 PSAT 다음에 있는 여기 오시면 피셋 기출 문제를 다 정리해 놨어요. 그 단권화 작업이라고 해갖고 문제하고 정답을 딱 한 페이지에 들어가게끔 따따딱 해놨으니까 우수회원 신청해 주셔야지 그거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일반 문제는 그냥 회원 가입하면 받을 수 있지만, 오른쪽에 여백으로 남겨놓은, 그리고 정답 들어간 한 페이지에 하나 들어간 거는 우수회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뭐 NCS 강의 들으면서 뭐 그냥 샘플 강의만 들었다고 하셔도 돼요. 예, 거기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제 홍보인데요. 수강 전 40점대에서 수강 후 85점, 이게 가장 최근이네요. 1월 21일 얼마 전이에요. 어떤 친구한테 카톡이 왔는데 기본 강의를 이제 막 피셋 기본 강의 들었나 봐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시험을 봤는데 85점이 나왔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 듣기 전엔 40점대였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했겠죠. 그렇지만 강의가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강의가 도움이 돼서 뭔가 그 체계가 안 잡혀 있던 걸 확 끌어올리는, 그리고 뭔가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잡히는, 그거를 제가 이제 깨우쳐 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것 어려운 회차에서도 67.5에서 70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고민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뭐 저는 항상 고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까 뭐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2014년도 5급 공채 수석하신 분, 일반 행정직 수석하신 분이 신원 선생님 기본 강의 수강했고 모의고사 풀었고 뭐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주셨어요. 의도하지 않게 제가 홍보를 좀 받고 있네요. 자, 이거는 2012년 재경직 수석. 근데 요거는 좀 잘 새겨 들으셔야 되겠다. 이분의 충고가 이거예요. 이른바 어림산 등 요령에 익숙해질 수 있다면 문제풀이에서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장 가셔서 푸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접근하는 방법을 잘 잡아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 시간 내에 문제를 반밖에 못 풀었대요. 그러니까 피셋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40점도 안 나온 분들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제대로 하면 막 80점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NCS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데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 선생님의 응원 메시지. 개인적으로 신원쌤 팬입니다. 비록 전 땡땡땡땡 가르치지만 선생님 기본 강의를 완강했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항상 자신있게 선생님 수업을 추천합니다. 지금 사무관인 제 친구들도 모두 선생님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언어 논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언어 논리. 그 선생님이 바로 박은경 선생님이십니다. 저한테 항상 그 응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NCS 진출할 때 박은경 선생님을 가장 먼저 섭외 1순위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민간 경력 준비하시는 분도 뭐 탐복 수준이다. 거의 제가 그렇게 강의를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격려를 해주시네요. 네, 진작 들었으면 덜 헤맸을 텐데.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민간 경력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공직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요. 공기업이나 일반 대기업 가셔서 경력을 좀 쌓으세요. 그러면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게 이제 7급이 있고 5급이 있는데, 이 7급, 5급 다 어떻게 뽑냐면 피셋으로 일단 뽑아요. 피셋으로 뽑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공사공단, 뭐 대기업 가셔서 그 다음에 진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인재 7급 학생의 메시지인데요. 요거는 역대급 난이도라고 해서 어려웠었는데 87.5. 이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87.5면. 그래서 기초 입문부터 제 강의를 들었고요. 충실히 따라갔고 기본서는 계속 반복해서 풀었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NCS 수강생 후기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이제 한전하고 건보 특강을 했었는데요. 딱 이틀씩 했었어요. 그때 수업 들었던 분인데, 어쨌든 이분은, 한전에선 떨어지셨대요. 네, 떨어지셨는데, 다행히 농수산식품, 여기 합격하셔가지고, 자료 해석에서 짧은 시간 내에 터득하기엔 어려움이 많았지만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근데 큰 도움이 됐대요. 자,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요, 한전 NCS 특강을 들었었는데, 안타깝게 강의가 도움이 됐으나, 한전 NCS도 통과했으나, 안타깝습니다. 면접에서 탈락. 그래서 다른 강의를 위해서라도 선생님 강의가 계획된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힘내시고요. 예, 이제 지금 찍고 있으니까 도움 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보내주신 게 있는데요. 선생님, 공기업 준비 때문에 듣고 있습니다. 이거죠. 강의 중에. 이거는 제가 이제 피셋 강의를 말하는 것 같아요. 피셋 기본 강의 정도 듣고 계셨나 봐요. 이런 걸 다 도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대요. 다른 문제, 유사한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쉬운 문제지만 질문하고 싶어서 용기 내서 카톡 냅니다. 용기 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예. 다만 너무 심야에 12시 넘었는데 막 보내시고 그러면 저도 가끔 짜증날 때 있어요. 그럼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좀 답장이 늦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분의 질문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자, 요거예요. 제가 생각할 시간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도 한번 보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푸는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푸는 방법이란 별거 없어요. 이 문제는 단순 계산이죠. 5개 합해서 어떤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그냥 뭐 이거 5개 더해갖고 그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 뭐 그거네. 뭐 별거 없네. 그죠? 별거 없어요. 묻는 거는 별거 없어요. 근데 시간이 문제죠. 시간. 이거를 1분 내에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1분 내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자릿수가 지저분해요. 소수점 이하가 지저분하니까 반올림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반올림하고 갑니다. 요게 제가 띄워놨어요. 자, 쟤들 반올림해서 소수점 이하 반올림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요령이 필요해요. 그럼 여기 94, 얘가 반올림해서 92, 얘가 90인데 그 다음에 얘가 54겠죠? 그럼 4, 2, 4 해서 끝자리를 맞춰보면 일단 10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앞자리에 보면 90이 3개에 50이 1개죠? 그래서 270에다가 50.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190. 그걸 감안하면 520이 나옵니다. 그럼 520이 나오는데 이제 다시 190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럼 520에서 190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520의 10%가 52야. 그죠? 이거 이제 비율 계산할 때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1%는 5점이에요. 그러면 나눗셈 하지 마시고요. 곱셈으로 접근해 볼게요. 52의 3배에다가, 그죠? 즉 156에다가 5.2의 6배를 했을 때 190에 가장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36%라는 거예요. 여기서 30, 여기서 6 해서 36%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풀면 not bad, not bad. good 아니에요. not bad. 나쁘진 않네. 나쁘진 않아. 잘했어. 그 정도.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을까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요? 그냥 막대의 길이를 활용해 보세요. 막대 길이. 막대 길이를 보면 제 눈에는 저 선이 보여요. 저 선이. 제일 위의 막대를 딱 절반 잘랐을 때 그 아래 막대들이 요 녀석들은 거의 그 절반 정도 돼요. 숫자로 봐도 얘를 190으로 보면 95가 딱 절반이잖아요. 뭐 절반에서 조금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절반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것에 다시 절반보다는 조금 삐져나왔어요. 근데 여기 삐져나온 게 이거랑 뭐 거의 상쇄돼요.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볼게요. 제일 위에 거를 2라고 봤을 때 밑에가 111, 0.5 정도 된단 말이야. 이 세 개를 합치면 3.5야. 그럼 다시 얘 구조를 보면 5.5에서 2가 차지하는 거야. 자, 0.5로 끝나는 애는요, 2배를 해주세요. 자, 11에서 4가 차지하는 거네? 그러면 11에서 4가 차지하는 건 110에서 40이 차지하는 거야. 그럼 110에서 40이 차지하는 거는 100을 기준으로 보면 36 정도네? 이렇게 끝나겠죠? 그럼 36%랑 계속 가장 가까운 거 찾아주자. 오케이? 네, 이렇게 가면 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 이게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강의 들으시면 되니까. 이런 걸 할 거라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림산한 방법들 제가 정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시차 문제. 이거는 그냥 다음에 풀어 드릴게요. 여러분, OT에 너무 많이 문제 풀면 지치잖아요. 예. 이거 막 제가 세계 지도 그려가면서 열심히 풀 수 있는데, 재밌게 풀 수 있는데, 다음에 시차 문제 나올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6번.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이건 위포트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산지 경매인 과정의 5% 이윤. 그 다음에 경매인 도매상의 10%. 산지 가격에. 그 다음에 도매상의 경매 가격의 10%. 도매 가격의 20%. 계속 원가를 예를 들어서 X라고 놓으면요. 여기에 이제 5% 붙었다가 다시 10% 붙었다가 또 10% 붙었다가 20% 붙어요.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느냐는 건데요. 구조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선생님 저거 더하면 45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선지에 45가 없어? 그냥 이거 더한 거야, 이거. 그러려면 이제 여기가 다 바뀌어야 되지. 재배 원가라는 말로 여기가 다 바뀌어야 되지. 그죠? 기준수를 다 고정시켜 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계속 커진 상태에서 계속 그 비율이 붙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단순합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자, 제가 해설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 책의 해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배 원가를 X1이라고 하고요. 산지, 경매, 도매, 소매 가격을 각각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 식이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저거를 곱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즉, 다 배율로 바꾸면 1.05배, 1.1배, 1.1배, 1.2배인데 이거를 곱해란 말이야. 언제 곱하고 있어. 그죠? 힘들어. 그러면은 방법은 뭘까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만들어내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전체 기간 변화율 공식인데요. 자, T1, T2, T3라는 시점이 있으면 이 사이의 변화율이 B%, 이 사이가 C%면요. 이 전체 A%는 최종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개를 더한 거에다가 곱한 거 나누기 100 해서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쉽죠? 자, 5하고 10 여기서 일단 잘라볼게요. 더해 15예요. 그 다음에 0.5가 붙어. 여기서 이제 15.5%가 증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 20 더해 30이죠? 곱한 거 나누기 2가 붙겠죠? 32가 붙어. 다시 얘네들을 또 처리해야 되겠죠? 15.5하고 32를 더해요. 그러면 47.5에다가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곱한 거 나누기 100 하는데요. 다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15에다가 30 곱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나누기 100 하면 4.5 나오겠죠. 뭐 뒤에 감안하면 대략 5 정도 되겠죠. 그래서 5 정도 더해준다. 4.5나 5 정도 더해주면 52 정도, 52.5, 뭐 그 정도가 가장 가까운 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52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로 푸시면 훨씬 빨리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문제는요. 코레일 수리 문제인데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푸는 방법을 모를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번 쑥 훑어보세요. 50명이 서울에서 군산 간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누어서 탄대. 각각 요금이 1인당 이렇게 돼 있어. 총액은 이렇대. 그러면 새마을호 타는 애들은 몇 명이니? 뭐 X, Y로 넣고 이제 방정식으로 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정석 해설이에요. 저게. 연립방정식으로 X 플러스 Y 50 넣고, 뭐, 요금에다가 인원수 곱한 거 더하고 85만 700원 나온다? 그렇게 해서 풀면 나와.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 1분 이상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주관식으로 만약에 이 선지가 없어. 주관식으로 내가 구해야 돼? 당연히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객관식에서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5개 중에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때려보는 거예요. 대입해보는 거예요. 자, 주목할 점은요. 100단위 수치예요. 100단위 수치가 여기가 7, 6. 거기에다 각각의 인원을 곱해갖고 어쨌든 더하면 7로 끝나야 된다는 소리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8명이면 나머지 타고 간 애들은 42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39명이고, 여기는 36명이고, 여기는 33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솔직히 이 앞에 자리 수는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끝자리만 볼 거니까. 그래서 끝자리만 비교해 보세요. 8하고 2를 여기 7하고 6에다가 각각 곱해하고 더했을 때 7이 나올까? 안 나와요. 역시 이것도 안 나와. 이것도 안 나와. 여기서 나와. 자, 7, 7, 49로 끝났죠? 3, 6, 18로 끝났죠? 이거 더하면 7로 끝나죠? 17이니까. 그죠? 그래서 끝자리만 맞춰. 100원 단위에서 그 끝자리만 맞춰봐도 얘가 되네. 그죠? 그렇게 해서 선지를 하나씩 집어넣어갖고, 뭐, 1, 2, 3번, 4번까지 해서 답이 나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아요. 만약에 앞쪽에 한 2번 정도 답이 있어도 굉장히 쉽게 끝났을 텐데, 답이. 그렇지만 어쨌든 뭐 끝자리만 맞춰보면 되니까 뭐 저 정도 단순 곱셈이야 금방금방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저의 이제 마지막 피날레 인사예요. 연립방정식 풀면 시간은 소요 크다. 방법은 선지 활용이고 끝자리 다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풀었다라는 거였고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